족성 신의 문제로 보여지면 진단점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혈이 2, 3, 5초 사이가 명문혈이에요. 명문혈에서 밖으로 1,5분이 신유, 2, 5초 행돌기 끝에가 기실, 12르골 앞쪽으로 끝에 병문, 배꼽 옆으로 5분에 항유가 있어요. 이런 혈들은 족som 신과 관계된 진단점들이에요. 그런데 배꼽 옆으로 가까울수록 병이 오래되지 않은 거고 증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죠. 그런데 뒤로 가면서 지실, 신유, 명문 쪽으로 앞통이 뚜렷할수록 이 병은 오래됐거나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신에 저장되어 있는 재산이 정이라 그랬어요. 이 신정 부족이 있으면 뒤쪽 신유 명문 쪽으로 반응이 뚜렷해요. 신정이 부족해지면 신유 앞통이 제일 뚜렷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신정이 많이 부족해지면 명문, 신유, 지실, 특별히 명문, 지실, 신유 쪽으로 2, 3 요추 쪽으로 색깔이 거뭇거뭇하다 그러네요. 나이 들어서 신정이 말라버린 사람도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라 할때라도 그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신정을 너무 많이 소모시키면 색깔이 거뭇거뭇해진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자로 누가 오면 젊은 사람이라도 2, 3여추 그 어디가 거뭇거뭇해지면 이 사람은 신정 소모가 심하구나. 그 다음에 배꼽 옆으로 항유, 경문 이런 쪽으로 문제가 뚜렷하면 암음일 가능성이 많대요. 특별히 배꼽 옆에 항유, 배꼽 주변에 압통이 많이 나타나면 중환, 천추, 관원, 성문 이런 배꼽 주변에 압통이 많이 나타나면 이건 담음으로 보라고 돼 있어요. 담음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체액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가래죠. 가래. 눈에 보이는 가래는 목구멍에 걸려 있어서 뱉으면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래들, 비정상적인 체액을 통틀어서 담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체중이 과체중인 분들 중에 육부 복모혈이 다 아프면 틀림없이 습담 체질이에요. 체중을 줄여줘야 돼요. 음료수 줄여야 돼요. 설탕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정상 체액을 통틀어서 진액이라 그러는데 이 진액 속에는 혈액, 임파액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러면 왜 진액이
담으로 바뀌는가? 담음으로 바뀌는가? 우리 몸의 체액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제 아버님이 옛날 처음에 미원 나왔을 때요. 아버지 국굴에서만 미원이 들어갔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가서 갈증 나서 아버지 국그릇으로 물을 떠먹는데요. 물 맛이 너무 이상해요. 국을 퍼기 전에 아버지 국그릇 속에 미원이 좀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맹물에다가 미원을 조미료를 넣으면 그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제가 물김치를 참 잘 먹는 편이었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물김치 담을 때요. 설탕 조절이 안 되면요. 숟가락으로 물김치 국물을 뜨면 숟가락에 국물이 따라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물김치 국물 속에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진액이 왜 담음으로 변하는가?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에 갇혀있는 물 속에 조미료, 설탕 집어넣으면 다 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액이 걸쭉한 담음으로 바뀌면 우울증, 정신병, 간질, 피부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 떨어서 매일같이 샤워해서 피부가 근질근질한 거 말고 피부에 손으로 만져도 뭐가 느껴질 만큼 투실투실, 거칠거칠 뭐가 잡히면 다 그 물질이 습담이에요. 진액이 체액이 깨끗해지면 체중도 줄고 피부병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느냐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급증하느냐면 조미료, 설탕 때문이에요. 요즘에 음료수 엄청 먹잖아요. 콜라, 설탕 덩어리예요. 어떤 사람 싫어하니까 콜라 병 속에 뭐 쇠부치를 넣으면 며칠 지나면 그 쇠가 녹는데요. 그러니까 이빨인들 안 녹겠냐고요. 설탕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뼈가 녹아요. 그래서 관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고생하고 싶으면 날마다 사탕 먹는 거죠. 음료수 마시는 거죠. 오렌지 주스도요. 아니 이 한국의 과일 주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 설탕물이에요. 과일을 그대로 갈아서 즙을 낸 거는 순수한 과일 주스지만 사람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설탕이 엄청 들어있어요. 그게 몸에 들어가면 습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미 할 때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토할 것 같으면서 어지러우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물질이 습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고름 심포할 때 오심 메석메석한 거, 구토 토하고 싶은 거, 흉민 답답한 거, 혀는 어지러운 거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그 병리 물질이 담음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딸이 엄마 나 요즘에 속이 미식미식해요. 좀 토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너 음료수 많이 먹지?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얼른 지적해서 차단시켜줘야 돼요. 요즘에 제가 또 하나, 라면 스프 속에 조미료가 엄청 들어있어요. 하루 섭취량의 권장 소금의 양의 2배가 들어있어요. 이 라면 국물, 저는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먹으니까 망정이지, 일주일에 5-6번 먹는 사람이 국물까지 다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 체액은 정상 진액이 아니고 비정상 숙담이에요. 그렇게 되면 살쪄요. 뚱뚱해져요. 피부병 많이 생겨요. 몇십 토할 것 같아요. 정신병도 원인 물질이 가래예요. 그래서 저는 실명 당시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안수기도 받으면 이 정신이 약간 헷갈리다 한 사람들은 다 토해요. 제 선배 한 분은 정신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빠져나왔어요. 나왔어요. 8차선 찾길에 서 있으면요. 야, 건너가. 건너가.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건너가면 차 시에 죽잖아. 아니야, 괜찮아. 또 한 번은 면봉을 사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면봉을 두세 봉지를 사왔는데 지금부터 귀를 쑤셔봐. 야, 계속 쑤시면 귀 망가지잖아. 아, 괜찮아. 그냥 쑤셔봐. 또 어느 날 한 번은 라면 끓으려고 싱크대 앞에, 렌즈 앞에 서 있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사는 선배예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야, 너 혼자 먹냐? 기절할 듯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이 병이 언제 시작했어? 그랬더니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 들어오면서 오늘부터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러면서 여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 아니에요. 이 사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때 찬양 많이 부르고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그래도 승부가 안 걸렸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방언도 하시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인데 탁탁 때리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엄청 토했대요. 얼마나 토냐면 창자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더래요. 엄청나게 토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 선배가 안수기도 받으면서 계속 꽥꽥 창자가 뒤집어지도록 토한 게 뭐예요? 가래예요. 그 가래가 왜 생겨요? 혼자 사는 선배인데 혼자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오락 뭐 틀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무슨 비디오 빌려다 듣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꼴짝꼴짝 음료수 마시고 술 마시고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뭐가 쌓여 술은 습담을 만들어요. 술 먹고 이상해지는 건 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생긴 병이었는데 안수기도 받으면서 엄청 토하고 그 병이 나았어요. 멀쩡해졌어요. 이런 예를 들면 상당히 많아요. 저는 한약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료수 마시고 과일 주스 마시고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마시고 냉장고에 이런 거 사놓지 마세요. 내 자식 병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방에서는 치료제 없어요. 양방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깨끗이 고치는 방법. 옛날에 차 내린다고요. 하면요. 의사가 돌팔이 한의사가 요강을 손으로 한번 싹 문질러요.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환자의 목구멍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러면요 이 환자가 있는 대로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야, 화장실 가서 변기를 싹 손으로 문질러요. 그리고 얘 입 좀 벌려봐. 그리고 목구멍을 살살 건드려요. 그러면요, 세상에 없는 사람도 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정신병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과일 주스, 콜라, 사이다, 사탕, 조미료, 외식을요. 이제 시간도 없는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한국인들 40대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아요. 그것도 간이 망가져서.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국인들 40대, 50대 들어서면요. 외식을 시작한 지 15년 내지 20년 된 연령층이에요. 전부 직장 생활에 나가서 사 먹잖아요. 사 먹으면요. 지금 한 번 온 손님 다시 또 오게 만들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요. 조미료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LA 살 때 교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냉면 먹으러 가서 국물 마시지 마라. 식당에서 일해본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진 비밀이래요. 저는 냉면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국물 다 마셔요. 한 번에 한두 번이잖아요. 아예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근데 제 입을 사로잡는 그 맛이 뭐예요? 조미료예요. 아무리 정직한 냉면 장사도요, 조미료 엄청 넣는데요. 안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먹기 시작한 지 15년, 20년 되면요, 간이 망가져서 죽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 정말 큰일 났네. 여러분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술 먹으면요, 그 다음날 꽥꽥 토하는 사람들 많죠? 그 술이 몸에 들어가서 습담으로 변한 거예요. 그 습담이 몸에 쌓이면 미식미식 토하고 싶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그러니까요, 꽥꽥 그 다음날 토하는 거예요. 간이 나빠져서 토한 게 아니에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술과 함께 먹은 안주들이 습담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술 드시든지 라면 국물 마시든지 냉면 국물 싹싹 마시든지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외식하든지 다 죽자고 하는 짓들이에요. 하여간에 명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신정의 문제,